투석은 삶을 끝내는 치료가 아니라 삶을 연장하고 또 지켜주는 치료라고. 안녕하세요. 투석 전문의 김채원 원장입니다. 우리 혈액투석 환자분들 중에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원장님 제가 칼륨약이랑 인약을 많이 먹었더니만 변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새 제가 물을 많이 못 먹으니까 건체중 관리하느라 그 물을 많이 못 먹으니까 변비가 심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원인들이 우리 투석 환자분들이 겪는 변비의 원인들 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투석 환자분들의 변비를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혈액투석 환자의 변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석 환자의 변비는요, 대부분 한 가지 원인으로만 딱 정해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수분 제한, 식사 제한, 활동량 감소, 다양한 약물의 상호작용 때문에 이제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약이나 칼륨약을 하나 특정 지어서 이것 때문에 변비다,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위험이 따르는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약은 환자분들께서 복용을 하시다가 이제 조금 불편감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불편감을 환자분 혼자서만 이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반드시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환자분들께서 자의로 임의로 약을 이제 중단하거나 처방이 되었는데 안 드시고 있거나, 근데 그런 경우에도 또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소통도 안 하고 계시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는 혈액 검사 결과에서 칼륨이나 인수치가 계속 또 올라가니까 약을 계속 증량하고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요. 변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약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가? 갈피를 못 잡으시더라도 반드시 투석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투석 전문의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셨을 때 이거는 소화기 내과 진료가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하면 전문적인 이제 소화기 내과 진료를 보실 필요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서만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변비라고 하면요, 흔히 며칠 동안 변을 못 본 것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화장실은 매일 가더라도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또 변을 보실 때 심하게 힘을 줘야 되거나 대변을 보고 나서도 잔변감이 꽤 남아있거나 하는 것들도 큰 범주에서는 변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 환자분들에서 변비는 매우 흔한데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혈액투석 환자의 변비 진단율이 약 45%에 이른다라고 하는 보고가 되어 있을 정도예요. 다만 연구마다 이제 변비의 정의와 또 진단 방법의 차이는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투석 환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변비로 이제 고생하시는 경우는 꽤 많기 때문에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가 하고 혼자서만 걱정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투석 환자분들한테서 변비가 잘 생기는 원인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수분 섭취를 자유롭게 하시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투석 간 체중 증가가 항상 제한이 걸려 있고 또 건체중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변비 관리법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수분 섭취를 하루에 2리터 이상 드시도록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투석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투석 사이의 체중 증가량, 부종, 혈압, 심장 상태 이런 것들을 두루 고려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제한된 소변량 안에서 또 정해진 수분 범위 안에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이섬유 섭취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석 환자분들은 항상 칼륨이랑 인수치를 관리해야 되다 보니 우리가 생과일, 생야채, 잡곡, 견과류 이런 것들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이런 음식들을 마냥 또 드실 수가 없잖아요. 월초 검사할 때마다 칼륨 수치가 높다, 인수치가 높다 그러는데 내가 변비가 있으니까 식이섬유가 잔뜩 들어있는 이제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겠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변비를 해결을 하고자 내가 과일이나 채소를 무조건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맥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량이 줄어들면요, 우리가 변비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보행 자극 자체가 장 운동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거든요.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투석 당일에 나는 너무 피곤하다, 혹은 근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거나 관절 통증이 또 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 활동량 자체가 적어지면서 배변 자극이 떨어지고 또 장 운동도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동반 질환의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파킨슨병 같은 것들이 이제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위장관 운동이 느려질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여러 가지 내가 이제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변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철분제, 일부 진통제, 또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항히스타민제 처방받으시는 분들도 많죠. 항우울제, 신경계 약물 처방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일부의 인결합제, 칼륨 결합제들이 변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즉, 약물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전체 원인 중에서 하나의 이제 요소로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고, 인위적으로 나 혼자 자의적으로 이제 그 약물들을 중단하거나 안 먹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꼭 주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인약이랑 칼륨약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인결합제는 음식에 들어있는 인이 이제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줄여서 혈중의 인 농도를 이제 조절하는 약이고요. 세벨라머 같은 일부 인결합제의 허가사항에는 변비와 또 복부 불편감이 실제로 보호가 돼 있습니다. 칼륨 결합제도요,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는 변비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폴리스티렌 설폰산 계열의 칼륨 결합제는 변비와 분변 매복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변비가 생겼다고 나 혼자서 자의로, 임의로 약을 스스로 끊는 게 아니라 변비를 치료하는 과정을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서 필요한 약들을 안전하게 조절해가는 방향을 이제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결합제는 혈중의 인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칼륨 결합제는 고칼륨 혈증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방을 하는데,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인수치나 칼륨 수치 조절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이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반드시 함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가 언제 시작됐는지, 특정 약을 내가 언제 추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변비가 심해졌는지, 또 변비가 얼마나 이제 변이 딱딱한지, 복통이나 복부 팽만감이 동반되어 있는지, 내가 철분제나 다른 진통제를 먹고 있지는 않은지를 반드시 함께 점검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인약이나 칼륨약의 종류, 용량, 제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절하거나 또 복용 방법을 다시 교육을 드리거나 적절한 변비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약을 끊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변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투석 환자분들의 변비 관리 단계를 한 5단계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 배변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꽤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이라도요, 날짜, 배변 횟수, 변의 단단한 정도, 또 내가 이제 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얼마나 주는지, 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은 얼마나 있는지, 복통, 복부 팽만감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만일에 변비약을 처방을 받았다면 그때 처방약을 언제 먹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요, 단순히 저 변비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사흘에 한 번 정도 대변을 보고 변이 단단하고 10분 이상 힘을 줘도 잘 안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체적인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용약 전체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약이나 칼륨약, 철분제 요렇게 이제 단편적으로만 확인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약이나 칼륨약, 철분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극심한 요독성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약, 수면제, 우울증약, 신경과약, 또 방광약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약들이 두루 변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복용하는 약들을 전부 이제 투석 전문 선생님들께 말씀을 주시는 게 좋고요. 조정이 필요한 약이 있더라도 반드시 처방한 의료진과 상의를 한 뒤에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변비 관리에서도요, 원인으로 의심이 되는 약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료진과 반드시 용량 조절이나 대체약제를 논의하라라고 권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분과 식이섬유를 투석 기준 안에서 조절하도록 합니다. 내가 변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좋다더라 라고 해서 무작정 물을 많이 드시면요, 폐나 심장에 물이 차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응급실 가시거나 또 중환자실 가시거나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변비에 식이섬유 음식이 좋다고 해서 갑자기 야채만 막 주구장창 드신다거나 그러면 고칼륨 혈증에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칼륨 수치, 인 수치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서 허용되는 채소의 종류와 일회 섭취량, 그리고 야채는 우리가 데치거나 아니면 물에 담그는 과정을 통해서 조리를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되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투석 환자라는 것을 잊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비에 대해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 칼륨 수치와 또 투석 사이의 체중 증가량을 기준으로 영양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한 이유이죠. 차전자피와 같은 팽창성 하제가 있어요. 아기오라고 하는 약으로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이 약은 사실 이제 드실 때 충분히 많은 양의 물을 함께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수분 제한이 심하게 걸려 있는 환자분들께는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약인데, 또 이 약은 분변 매복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해 변이 대장을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장이. 변으로 장이 막히는 거를 우리가 분변 매복이라고 하는데, 간혹 수분 섭취량은 이제 충분치 않은데 이런 약재들을 꾸역꾸역 계속 드시다가 보면 대변으로 장이 막히는 분변 매복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 장에 규칙적인 어떤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화장실에 가시는 거고요. 특히 아침 식사나 따뜻한 식사를 한 후에는 장 운동이 활발해지기가 쉽거든요. 식후 한 15분에서 45분 사이에 화장실에 앉아있는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이제 변의잖아요. 그래서 변이가 왔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대변을 참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다. 몸 상태가 허락만 하신다면 식후 가볍게 걷거나 또 가벼운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신장 기능에 맞는 변비약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만성 콩팥병이나 투석 환자분들께는 저희 의료진들이 전해질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변비약들을 처방을 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관장을 하시도록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약국에서 이제 효과 좋은 변비약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드시다가 이제 전해질 불균형에 빠지시면 우리 투석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투석 환자가 아닌 일반 다른 분들한테는 마그네슘이 함유된 변비약을 이제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가족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마그네슘 계열의 변비약을 타둔 것이 있어서 변비 때문에 그 약을 드시다가 갑자기 부정맥이 악화되는 투석 환자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석 환자분들은 변비약도 반드시 투석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처방을 안전하게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변비가 있을 때 그냥 참으면 안 되는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심한 복통이 지속되거나 또 배가 점점 불러오거나 토를 막 심하게 하시고 또 대변이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건데 막 가스도 안 나오고 더구나 혈변이나 검은변이 보이기 시작하거나 열이 나거나 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체중이 막 쭉쭉 감소하거나 그럴 적에는 다른 이제 치명적인 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변비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석 전문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소화기내과 진료를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위장관 폐색이나 또 위장관 출혈, 또 대장암 같은 다른 질환에 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투석 환자의 변비는 수분과 식사 제한, 활동량 감소, 그리고 동반 질환과 여러 약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 인약이나 칼륨약이 변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칼륨약이나 인약 때문에 변비가 생겼다라고 임의로 단정하고 함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내 대변의 상태를 기록하고 의료진에게 알리면 필요한 약을 유지하면서 식사, 생활 습관, 그다음에 적절한 변비약을 조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배변 일기를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